자, 화요일에 만나는 과학 이야기, 과학인사이드 이어갑니다. 과학교양서 우주간 오디세이 저자이자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성현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시간에는 영화 오펜하이머의 실존 인물인 원자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영광과 몰락의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주에 걸쳐서 오펜하이머의 성장기와 업적 그리고 러브 스토리를 시작으로 오펜하이머가 미국의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는 영광의 무대 맨해튼 프로젝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트리니티 원폭 실험 후에 오펜하이머는 심경의 변화가 왔고요. 그의 인생 드라마의 반전을 예고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 말미에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죠. 2차 대전이 완전히 종식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8월 17일 오펜하이머가 편지 한 통을 들고 이 백악관을 방문했다는 데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오펜하이머가 들고 간 편지에는 이제 핵무기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핵무기의 제조 금지를 바라는 마음, 또 소련과의 군비 경쟁 우려, 또 그래서 그 원자력을 국제 통제하에 둬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네. 이걸 이제 그 전쟁 장관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는 이 장관 이름이 전쟁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서 이름이. 부서 이름이. 네. 헨리 스팀슨 장관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2달 뒤에 트루먼 대통령을 직접 만납니다. 이제 그 사이에 편지가 대통령한테 전해졌고 이제 트루먼은 그 편지를 읽었겠죠. 네. 오피가 한 말이 트루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 내 손에 피가 묻은 것 같습니다. 비유해서 말하는 거군요. 우리가 손에 피를 묻혔다는 것은 그렇죠. 사람을 내 손으로 많이 죽였다 이런 뜻이겠죠. 그랬더니 트루먼이 뭐랬냐면은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 결정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내 책임이다. 대통령이니까. 그러면서 화를 냈대요. 오피한테. 네. 이제 자기가 피를 묻혔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좀 무고한 인명을 많이 살상했다. 이제 그래서 일종의 그걸 책임을 느낀다. 이게 우리가 또 잘못 든 결정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 결정이었다 하면서 이제 버럭 화를 내고 이제 사무실을 나가고 나니까 이랬답니다. 저 좀 욕으로 저 무슨 놈을 이 사무실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아주 화가 나서 욕을 하고 이제 이런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내뱉었다.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듬해 오펜하이머한테 그 로스앨러모스 연구소 역할을 아주 훌륭히 수행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해서 메리티 메달이라는 것을 수여합니다. 메리티 메달이라는 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가장 큰 훈장입니다. 그래요. 이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해놓고 또 최고의 훈장을 수여했다니까 좀 의미심장한 이 스토리를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종전 직후 이 연구소 있죠. 로스앨라모스 연구소에 대한 미국 사회 인식은 어땠습니까? 예, 지금 뭐 트루먼 대통령이 그 욕은 했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일단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좀 전쟁에 이겼으면은 뭐 또 전장에 갔던 뭐 아들도 돌아왔을 테고, 그렇죠. 좀 들떠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핵심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에 대한 칭송도 있을 테고. 그럼요. 근데 이때는 다른 전쟁과 달리 원자폭탄이라는 아주 신무기의 힘이 컸다. 이 완전히 종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물론 독일 나치한테 쓰여진 건 아니지만 또 일본이 가미가제 전술로 또 미국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거든요. 가미가제라고 하면 이제 자신을 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자신이 이제 자살 자살 특공대죠. 그렇죠. 비행기로 그대로 뭐 이렇게 충돌해서 그렇죠. 뭐 자살 폭탄이나 다름없죠. 네. 그런데 이걸 한 방에 날린 게 이제 원폭이니까. 그러니까 오피는 일단 원자 폭탄의 아버지고 전쟁 승리에 다들 영웅인데 그 중에서도 원폭의 아버지로 불렸고 네. 다른 과학자들 이제 로스앨러머스 과학자들 모두 프로메테우스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로 불렸어요. 프로메테우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그러니까 아주 문명에 인간에게 엄청나게 유용한 어떤 물건을 준 건데 지금 바로 이 과학자들이 이제 아주 원자탄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미국인에게 주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 책 이름도 우리 영화에 그 원전이 된 그 책 이름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물리학에 대한 인식도 사회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 전에는 물리학이나 수학이라는 것은 네. 종이 머리로 하는 거고 종이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하는 거고 네. 또 칠판에 분필만 있으면 하는 거고 좀 아주 그 정신적인 어떤 작업이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큰 힘이 있거나 이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일종의 뭐 하나의 철학의 범주로 이제 봤으니까. 근데 이게 엄청난 힘의 원천이었던 거예요. 네. 군사력, 엄청난 군사력의 원천을 어떤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렇게 실용적인 응용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 눈을 뜨게 된 거죠. 네, 확실히 미국 사회 인식이 좀 변했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오피는 이 종전 직후 이 대통령 트루먼으로부터 욕도 먹고 훈장도 받았는데 전쟁 후 오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뭐 그러니까 후유증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전쟁 끝나고 8월에 끝나고 이제 11월에 네. 이제 그 소장직에서 물러나가지고 그 그 전에 대학 칼텍 그 버클리 우리가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테크놀로지를 칼텍이라고 하는데 그 버클리에 있는 거거든요. 네. 샌프란시스코. 그런데 거기에 원래 둥지를 틀고 물리학에 꽃을 피우겠다. 미국 물리학에 꽃을 피우겠다고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네. 근데 로스앨러머스 소장직을 맡고 원자탄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트리니티에서 신경 변화가 오고 난 뒤로 네. 학생을 가르치는 마음이 이미 떠난 거라. 아. 너무 큰 경험을 해가지고 아. 이 학생 가르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구나. 나는 이게 지금 당장에 닥친 이 핵무기라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게 지금 우리 미군의 손에 들어 있는데 이게 잘못 쓰이면은 전 인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너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래서 대학에 이제 뭐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데 대학에 제대로 안 되는 차에 47년에 그 프린스턴의 고등연구소 소장직을 맡게 됩니다. 네. 고등연구소라는 것은 그 어드밴스드 인스티튜트라 해가지고 네.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 미국에 왔을 때 33년에 이주를 했는데 그때 여기서 그 연구원을 맡겼거든요. 거기 천재들이 다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예. 과학자들. 예, 그래서 어드밴스드죠. 이제 뭐 고등연구소. 음. 근데 여기에 소장직을 맡게 됩니다. 아주 뭐 능력 있어야 연구원보다도 소장직을 맡게 된 것은 이제 이 오펜하이머가 지금 로스앨러머스에서도 보여주듯이 전체 통합의 리더십 이런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1966년까지 와 오래했네요. 그러니까 사망하기 1년 전까지
네. 했는데 이 최장수 소장입니다. 아 그래요. 예. 최장수 또 예. 소장까지 기록해. 여기서 오피는 저번에도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네. 물리학 중에서도 뭐 어떤 특정 뭐 핵물리다 뭐 입자물리다 하나의 모든 정렬을 쏟는 게 아니라 한 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 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도 이제 물리학뿐 아니라 네. 자연과학, 그다음에 인문학 여기에 아주 당대의 지식인들을 모아서 그룹을 만들어서 모임을 주선하고 거기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뭐 이런 화두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이런 토론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물리학 분야의 사람들은 이 고등연구소가 물리학의 전당인데 뭐 이래 인문학자들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이 시간을 낭비하냐 이런 이제 핀잔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47년에 네. 그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라는 민간 기구인데 이게 그 원자력 연구나 무기 문제를 통제하는 그런 아주 그 비중 있는 미국에서 가장 비중 있는 민간 위원회인데 여기에 민간 위원회에 일반 자문위원이 있는데 여기에 의장을 맡습니다. 야, 뭐 장은 예. 다 하네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군비 경쟁을 지향해야 한다. 이제 그런 부분에 여기 이제 민간위원회의 의장이니까 그런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무나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 또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어떤 지원을 뭐 이끌어내는 일 이런 크게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일들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오피는 좀 승승장구한 내용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게 반전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 앞으로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제부터 일어나죠. 네. 그 반전이 일어나는데 네. 그러니까 트리니티 실험 때 신경 변화로 나는 세계의 파괴자이자 죽음이 되었다. 그러면서 또 트루만한테 내 손에 피가 묻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나 에너지 위원회에 뭐 그게 자문위원회 의장도 하고 역할을 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이때가 49년에 네.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소련에서. 네. 네. 지금 미국은 45년에 성공했잖아요. 네네. 불과 4년 후에 소련에서 보란 듯이 그 원폭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미국이 보기에 대등해진 겁니다. 원폭은 뭐 이제는 그 전에 재래식 무기가 뭐 있든 간에 원폭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걸 미국이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련에서도 가지고 있어. 네. 그러면은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냐면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와, 욕심이 끝이 없네요. 그렇죠. 더 강한. 그래서 야, 그게 바로 수소폭탄. 아 그래요. 개발. 그다음에 수소폭탄이구나. 그래서 수소폭탄 개발의 논의가 네네.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핵분열에 의한 원자폭탄인데 이거는 핵융합에 의한 수소폭탄인데 네. 이게 더 셉니다. 오. 그런 이제 이런 논의가 이제 급물살을 타니까 네네. 그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 자문위원회 의장으로서 그렇죠. 오피가 자문 의장이잖아요. 의장이잖아요. 네. 이거 개발 반대를 권고를 합니다. 아, 우린 하지 말자.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뭐 이런 그러니까 더 큰 뭐 희생 민간인 희생이 뭐 몇백만 명이 희생될 수 있다. 그다음에 소련을 자극할
할 거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다 이런 이제 논리로 그 근거를 했는데 네. 다른 오피하고 같은 과학자지만은 다른 생각을 가진 과학자들도 있잖아요. 물론 있겠죠. 예. 네. 그 다음에 또 약간 군하고 연결된 뭐 그 다음에 이제 군수 산업이 그 강하잖아요. 그쪽 연결된 사람들은 네. 오히려 개발하기 백- 원했구나. 백악관에다가 막 로비를 합니다. 해야 하자고.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걸 하면은 자기 입지가 강해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근데 하자는 쪽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개발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네. 여기에 강력한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의 자문위 의장인 오피를 네. 자문위 의장에서 아웃시켜 버립니다. 야. 이게 바로 근데 고난의 행군의 시작이죠. 이 오피가 예. 이거 잘라 버렸다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예. 또 특별한 행보를 보였나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그 자문위 의장은 했는데 네. 이게 미국에는 무슨 민간인 패널들이 있어요. 네. 패널들은 무슨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래서 결론을 이끌어내서 정부 측에 또 제안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있는데 패널 보고서 뭐 미국에는 뭐 각종 패널 보고서 하면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 중에 하나가 52년에 국무부 군축 컨설턴트 패널이라는 게 생겼어요. 네. 여기에 의장을 합니다. 오피가. 네. 어. 워낙 또 뭐 능력이 있으니까 또 의장을 시켰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그 패널의 보고서에는 어떤 네. 게 있냐면은 수소폭탄의 첫 번째 실험을 연기하고 소련과 열핵 실험 금지 이걸 추구하자 이런 걸 촉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치명적인 새로운 무기 개발을 늦출 수 미연에 방지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양측이 군비 경쟁으로 종국에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이제 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이 너무 그 위험에 대해서 비밀스럽다. 그래서 좀 덜 비밀스럽게 해야 되고 좀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 이런 이제 권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외교 저널 그 포린 어피어스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있죠. 여기에 글을 써 가지고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많이 위험성을 알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막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엄청 끌었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오펜하이머의 명성과 네. 그리고 그의 그 설득력이 너무 우리가 하는 일에 위험하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청문회 같은데 불려나가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때 사실은 FBI가 이제 40년대부터 네. 오피를 추적을 합니다. 공산주의자 혐의로. 그러니까 도청도 하고 뭐 집에 뭐 우편물 오는 거 일일이 검색 다 하고 네. 그다음에 전화 도청, 사무실 집 다 도청하고 해요. 근데 이제 자기도 뭐 내가 예전에 뭐 미국 공산당하고 좀 연관이 있다. 그건 뭐 열렬한 열렬하게 그 활동은 안 했지만은 뭐 자기 이제 애인도 공산당하고 관계 있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걸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53년에 미국에서 아주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미 의회의 원자력 합동위원회 전무이사쯤 되는 사람이 네. FBI 에드버 후가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네. 오펜하이머는 소련 스파이다. 스파이라고요? 네. 그래가 뭐 이것저것 온갖 뭐 이래 자료 돼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가지고 이때 그럼 혐의가 완전히 벗어질 때까지 네. 보안 허가
보안 허가를 중지시켜 버립니다. 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네, 네. 국가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디 뭐 다 접근할 수 있는 뭐 1급, 2급, 3급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예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닌데 이제 일단 중지시키고 이제 54년 4월 5일 54년이면 우리 메카시 선풍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완전히 공산당 색출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메카시라는 의원이 그걸 제기해가지고 아인슈타인도 공산당으로 몰려가 조사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아주 정점에 다다른 해가 54년입니다. 네. 이때 이제 4월 5일 보안 청문회에 불려가가지고 이제 이런 그 뭐 얘기를 하죠. 신문을 봤죠. 그래서 이때 뭐 이렇게 옹호하는 정인 또 어떤 쪽에서는 뭐 공산당이다 하는 그런 정인 뭐 이런 게 뭐 아주 많았는데 네. 텔러라는 핵물리학자 에드워드 텔러라는 친구가 저 양반이 그 맨해튼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네. 좀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정언을 해가지고 막 그 과학자들이 네가 동료를 배신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가 엄청 욕을 먹은 적도 있는데 하여간 공산당의 관계가 깊다는 쪽 정언이 더 많았나 봐요. 네. 그 이제 그는 뒤에 보면 이제 FBI가 유도한 것도 있고 뭐 증언을 이렇게 자료를 주 가지고 하라가 시킨 것도 있고 아이고, 뭐 아주 음모가 많아요. 있었군요, 뒤에서. 음란이 많죠. 네. 그래서 네. 결국은 보안 승인 취소가 완전히 확정이 되고 맨해튼 프로젝트의 영웅이 일반인 신분으로 격하가 됩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반전이 있군요. 네, 네. 삶에 있어서. 그렇다면 소련 스파이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을 것 같고요. 또 그의 말년과 죽음, 그의 정신적 유산까지 마무리 좀 예. 지어주시죠. 예. 그래서 2022년 올해 23년이죠. 네. 12월에 네. 미국의 그 에너지부 장관 제니퍼 그랜 홀름이 1953년 오펜하이머에게 내린 보안 허가 취소를 철회했어요. 네. 공식적으로 철회한 거죠. 그래서 제니퍼 장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펜하이머 박사가 겪었던 과정의 편견과 불공정성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됐고 반대로 그의 충성심과 국가에 대한 사랑의 증거는 더욱 확정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죠. 그래서 그렇군요. 68년 만에 네. 사면 복권된 거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오펜하이머의 실존 인물 이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영광과 몰락의 인생 스토리를 쭉 들어왔는데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도 핵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한 그의 메시지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자 핵무기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3주에 걸쳐 소개한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과학인사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